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경기 침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의 이제 단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가 이제 바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앞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이제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말 기준 금리는 4.25%에서 4.5%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0.75%포인트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을 0.75%포인트를 지금 연속 3번이나 올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목표 금리는 4.5%포인트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비롯해서 지금 주식장도 지금 계속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 자체도 지금 잘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우려감에 지금 하락세를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은 이제 호재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반대 매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오늘 중점인 주제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상황을 딱 봤을 때는 지금 금리를 갖다가 미국에서 지금 빠르게 계속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뭐 지금 다른 나라도 또 똑같이 지금 이제 달러가 지금 이제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이제 지금 해외 자본 유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강달러 기조가 계속 이제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따라서 나타난 상황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폭등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도 이번에 폭락을 했는 상황이 있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영국 파운드화가 이제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급락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영국 은행에서, 네, 지금 이제 뭐 그래도 급하게 이렇게 불을 끄겠다고 이렇게 개입을 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반등에는 다시 이제 회복에는 성공을 한 모습인데, 근데 지금 영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파운드화 폭락을 막기 위해서 부흥책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네. 바로 감세 정책을 고수를 하게 되는데, 이 감세 정책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은 뭐 물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파운드화가 회복세를 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감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부흥책이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파운드화의 가치 자체는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환율 폭등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지금 전 글로벌 시대 그 국가를 다 살펴봤을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지금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굉장히 경제 자체로는 이제 한 나라 자체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그만큼 미국 자체 경제가 굉장히 이제 강한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기축화폐를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리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자체는 지금 뭐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더라도, 근데 글로벌 국가들은 지금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국가들의 입장에서 특히 뭐 유럽 쪽의 국가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시아 쪽의 국가도 그렇고 전 글로벌 국가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급격하게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제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에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결국 경제가 이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소화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자 부담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극형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못 버티게 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 개인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또 따라가자고 천천히 올리자고 하니 지금 이제 환율이 계속 폭등하게 되고 그래 되면서 이제 자국 화폐와 관련된 이런 모든 경제 분야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출 수입의 분야로 봤을 때는 원래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는 상황에서는 수출로 원래 많이 이제 흑자를 많이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될 때는 수출로 인해서 이제 많이 얻게 되는 차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수입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상태이고 거기다 보호무역주의도 지금 워낙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수출로 인한 차익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역부터 해서 경상수지도 지금 적자 위기에 지금 발생하고 되는데 무역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출 주도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수입이나 수출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무역 자체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환율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폭등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물가 자체는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유가 가격은 많이 하락한 상태는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 휘발유 가격도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런데 지금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인건비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급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원자재 가격하고 인건비가 지금 계속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 측면에서의 이런 물가 자체는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면의 가격은 계속 높은 상태고 환율 자체도 지금 높은 상태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 소비는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개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출 수입을 갖다가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무역 기업일수록 더 많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유동성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경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악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완성해서 물가를 잡는 시점에서는 이미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물가가 잡히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미국이 원래 지금 금리 인상 자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도 물가를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대비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물가가 잡히는 시점 자체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지금 다가온 상황일 것이다라고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번하고 2번에 적어놨는데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자체가 수요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급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네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 자체는 결국에는 지금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그 자금 자체 유동성 자체를 이제 축소를 시키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소비자나 이런 개인이나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거지. 공급 자체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수요는 줄어들면서 공급부터 같이 늘어나는 형태로 맞춰지는 게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이제 잡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이제 아름다운 그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 지금 도저히 공급의 물가는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전에 말했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도 잘 잡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잡히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결국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 측면의 물가를 잡을 수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수요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소비를 어떻게라도 수요를 어떻게라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를 갖다가 확 위축을 시켜서
물가를 잡는 방향이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입장에서는 최선의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근데 오히려 공급 자체는 아예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공급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전쟁으로 인한 공급 자체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태고요. 그런 걸 이제 대변해 주는 게 이제 유가부터 해서 이제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한 지금 공급 자체는 완화가 된 상태고, 그리고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수요부터 해서 공급 자체 물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이 경계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공급은 남아있는 이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이 바로 경기 침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강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파운드화 문제도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글로벌 국가 자체가 지금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기업부터 해서 개인들은 소비나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 투자를 꺼려하면서 지금 생산 자체를 지금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네, 생산을 못하겠다. 소비 자체가 지금 알아서 줄어들 거를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국의 원화 자체가 이제 가치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반적인 경기 선행 지표의 하락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경기 지표가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네,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이제 궁극적 목표인 물가가 잡히는 순간이야말로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지금 확실하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인과적인, 그러니까 원인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경제 상황을 체크를 했을 때 결국엔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 물가가 잡히는 순간에는 결국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네,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반증하는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속에서 경기 침체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연말이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 끝이 나는 거는 이제 올해가 지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물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물가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연준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 자체에서는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잡히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자체는 이제는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침체 자체를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 자체는 이 금리 인상은 결국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주식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저도 공부를 해서 이제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